뭐? 군인한테 3,000원을 더 내라고? 야! 중령이야! 잘 들어라! 너희들 나라 지키느라 춥고 배고프고 인정 못 받고 억울 안 해! 애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보자는 거 아니야? 야 매니저! 앞으로 군인 오면 서비스 튀김도 주고 치밥도 주고 콜라도 주란 말이야! 알았어? 극하면 적자야. 이왕이면 애국이라는 좀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적자, 성공하면 마케팅 아닙니까? 이게 기본 구성이야. 빨리 먹어. 둘이 왔니? 빨리 먹어. 누구를 위한 국방부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군인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고 군인들이 많이 이탈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그거에서 대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군인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고 어떠한 좀 대우를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이들이 군인들을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본인들의 진급과 본인들의 영달을 위한 조직인가를 우리가 정말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고요. 정말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군의 날 예산이 단 하루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바로 100억입니다. 물론 하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를 준비하는 동안의 기간 필요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군의 날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0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하게 쓸모없는 행사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저는 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말고도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수많은 행사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DX 코리아라는 이런 방위산업 전에서 우리 군의 많은 무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위상이나 무기체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하게 무조건 국군의 날 때문에 국군의 날로만 알려준다? 국군의 날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도대체? 더 설명할 수가 있나요? 오히려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이런 아덱스나 이런 무기 전시회나 이런 방산, 이런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군은 꾸준히 우리 대한민국의 무기의 위대성을 알리고 있고요. 이 현장에서도 군인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현역 군인들이 나와서 무기를 소개하면서 우리 군의 이런 정말 강력함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국민들에게도 계속 매년마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올해도 DX 코리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로 우리는 국군의 날로만 돈을 쓴다? 이건 정말 안타깝거든요. 근데 국군의 날을 진행하는데 정말 많은 예산과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 하루를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 바로 100억입니다. 100억이에요. 근데 저희가 정말 답답한 건 무엇이냐? 국군의 날을 작년에 했는데요. 작년에 한 거 좋습니다. 대통령 처음 취임하고 한번 하는 거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또 한대요. 2024년도에 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작년에 돈이 부족했다, 더 돈을 더 달라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작년보다 약 18억을 더 늘린 약 한 12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답답하죠. 저 별것도 아닌 행사에 돈을 더 늘려달라고 또 하겠다고 하루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대학교 행사할 때 자 여러분들 하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장학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등록금이 하늘에서 박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과연 이 행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행사를 보면 즐거워할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이 행사 즐거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저도 보수지만 저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일부 정말 극우라고 불리는 핸드폰 들고 다니는 할아버지들, 어디 이상한 유튜브 한다면서 와 윤석열 미국 국기 들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국기 들고 다니면서 그런 극우 태극기 휘두르는 그런 아저씨들이나 좋아하는 이런 행사, 저도 물론 행사 좋아합니다. 저도 물론 이 행사 정말 뜻깊게 봅니다만 그건 한 번인 거죠. 2번 연속한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예산과 그들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인가? 그것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국방부가 충분히 예산도 있고 충분히 복지도 좋고 충분히 훈련도 부족하지 않고 빵빵한 상태에서 이 행사를 했다면 저는 축하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군은 지금 훈련도 부족하고 훈련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이 없어서 투입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복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 그런 것에 대한 증액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오직 이런 행사에게 증액해달라고 징징거리는 국방부가 과연 정말 우리 군을 위한 조직인가? 이거 하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무엇인가? 군인들이 얻어지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런 행사를 보고 군인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훈련, 멋있는 훈련, 실전적인 훈련과 군인들의 복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군인이 하고 싶다고 군인을 지원할 겁니다. 국군의 날을 보고 지원할까요? 국군의 날을 보고 어떤 친구들이 군인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친구들이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군인들의 좋아진 삶, 군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좋은 식소, 군인들이 하는 상식을 군인들이 하는 그런 뛰어넘는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움을 느끼고 군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날 그해 일부 사람들을 위한 행사 쇼일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100억, 여러분들 예산만 100억입니다. 예산만 100억이고요. 실제로 여기 투입하는 인력들의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인건비가 공짜여서 그런 겁니다. 원래 월급이 나가니까 계산하지 않은 거지. 실제로 이 친구들이 행사에 투입되는 친구들이 경계 공백을 나오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이런 쓸데없는 행사에 투입되는 것을 만약에 인건비로 친다면 여러분들 이 금액은 100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겁니다. 200억, 300억이 될 겁니다. 그걸 인건비로 친다면요. 그런데 우리 행사하는 인원들 뭐 보너스를 줍니까? 뭐 수당을 줍니까? No. 줬도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업체에다가 구걸해가지고 빵이나 얻어서 빵이나 주겠죠. 이거 인건비 계산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세금으로요 인건비를 써서 지금 이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국방부에 있는 장군들의 새끼들이 대통령에게 한 번 더 보여주겠다고 똥꼬 쇼를 하겠다고 지랄 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정말 이 개쌍 양아치 새끼들이 이 군인 이 장군들이라는 놈들이 누구 하나 손들어서 안 됩니다.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한 곳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런 거면 훈련을 공백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군들이 없습니다. 비겁한 새끼들. 그냥 어떻게든 내가 행사단장 돼서 어떻게든 여기 끼어들어서 진급 일례하려는 이런 간첩 같은 이 간신배 새끼들이 지금 우리 군의 장군들이라고 참모총장이요 지작사령관이요 앉아있는 새끼들인 겁니다. 내가 이런 새끼들한테 내 대한민국에 세금을 낸다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요. 대한민국은 진짜 여러분들 말하는 그 돼지 문신충 카푸어 새끼인 겁니다. 실제로는 싸움도 못하는 새끼들이 배만 뒤지게 나와서 무서워 보이려고 문신이나 하고 카푸어로 외제차나 끌고 다니는 카푸어 문신 돼지충과 우리 국방부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과연 국방부는 군인을 생각하는 조직인가? 군인을 생각했다면 저런 행사를 거부하는 것도 있고 한 번쯤은 반려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지금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특히나 지금 부사관들 계층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부사관들은 진급교류라는 것이 생겨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모은 돈이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숙소를 들어가야 되는데 숙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숙소가 있긴 합니까? 숙소가 없습니다. 장교들은 그나마 1대1입니다. 장교는 김상호가 나가면 박상호가 들어오는 식으로 1대1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가 길지 않아요. 그런데 부사관들 같은 경우 한번 들어오면 진급할 때까지 안 나가기 때문에 대기가 깁니다. 숙소가 엄청 길어요, 대기가.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신청한 사람이 아직도 대기 순번에 있고 1년 넘게, 반년 넘게, 기본이 반년입니다. 10개월, 거의 뭐 1년 가까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숙소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숙소 있긴 합니다. 뭐 어떤 거? 후진 거. 도배장판 다 뜯어주고 곰팡이 쓸고 정말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거 네가 고쳐 쓸든가 아니 말던가 라는 그런 숙소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숙소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애 키우는 엄마가 애들 데리고 그 곰팡이 쓰는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외풍도 심해서 난방비도 많이 나옵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군인들이? 우리 부사관들 월급이나 있습니까? 월급이 세긴 합니까? 부사관은 10년 해봤자 300이 안 됩니다. 실수령액. 물론 초과근무하고 뭐하면 300이 넘겠지만 10년을 해도 봉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들인데 그럼 와이프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사 가야 되는데 와이프도 이사 가면 일 못하죠. 또 취업해야 되죠. 어떻게 남감한 상황이어서 지금 상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전역을 하는 겁니다. 이 진급 교류를 통해서. 진급 교류 필요합니다. 김성호 저 항상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작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 분야에서 복지 분야에서 먼저 이 친구들을 이사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보내는 겁니다. 야 숙소 없어? 있긴 합니다. 뭐야 있어? 숙소가 있는데 군인들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핑계를 대는데 아니 씨발 니들은 안 들어가잖아 그런 숙소를. 여단장님 사단장님 그런 숙소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숙소에 들어가지가 않는데 왜 부하들의 숙소는 제대로 점검도 안 한 사람들이 숙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숙소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있습니다. 있기는. 다 무너져가는, 다 쓰러져가는, 다 곰팡이 쓰고 냄새나는 그런 숙소가 있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6월 달부터 군인들에 대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한시적으로. 근데 다시 준대요. 어떻게?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혹은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거나 뭐 심사를 통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거의 안 준다는 거죠. 뭐 군인 가족들이 애 낳는 기계입니까? 일반 직장에서는 지금 뭐 되게 좋은 부영 건설에서는 하나만 낳아도 1억을 준다는데 군인은 셋을 낳아야 그래야 예산 전세자금 지원을 대출을 해준답니다. 셋을 낳아야 뭐 애 낳는 기계입니까 군인들이? 그러면 셋 낳으면은 뭐 가족 수당이라도 제대로 줍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린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애 하나만 낳아도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애 셋을 낳으랍니다. 군대는 애 넷을 낳으면 당직을 빼주겠답니다. 야, 우리 뭐 대한민국이 지금 평균 출산율이 뭐 2대1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무슨 군인들이 애 낳는 기계냐고. 자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정책을 짜고 있는데 군인 가족들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이사 간다고 지금 전두반 교류로 떠난다고 하지. 이 숙소도 곧 빼내야 된다고 하지. 숙소 안 빼면은 추징금 부과한다고 해서 돈 내야 되지. 그럼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은 없지. 애들 다 데리고 가야 되지. 이사도 가야 되지. 좀 이따가 좀 참수리 영상도 볼 건데 뭐 이사 가면 돈이 한두 푼 듭니까? 돈도 없지. 이사는 가야 되지. 애들 학교도 옮겨야 되지. 아빠 없이 애들 키워? 아빠 없이 애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아빠를 내가야겠죠. 지금 군인 가족들도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왜 군인 남편 만나서. 자, 다음에 군인 남편 만나는 내 주변 친구가 있다면 추천할까요? 너 남편 뭐 하는데? 군인. 야, 언니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왜요? 왜 언니? 아, 이제 이사 다니고 뭐 하면 지원도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 네 남자친구는 군인이야? 그래. 군인이라는 직장이 이제 그런 직장이 된 겁니다. 야, 애들 키우기 힘들고 이사도 다녀야 되고 별로 안 좋은데? 언니 그래? 내 후배는 와이프랑 결혼하는데 조건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전역하는 거였습니다. 전역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5년 안에 3년 안에 전역하기. 그 후배는 전역을 한답니다. 결혼 조건이었답니다. 전역하는 게. 그런 직장이 돼버린 거예요. 군인 가족들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 우리가 지금 4% 좀 높게 잡은 겁니다. 전세대출 이자를 좀 높게 잡은 거예요. 특히나 아이 낳은 애들은 지금 1%대 이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작년까지 출산한 집은 1%대까지 이제 이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 좀 4% 좀 높게 잡은 건데 사실 뭐 신혼부부니 뭐니 이것저것 받으면은 한 3%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높게 잡아서 4%로 대출 이자를 잡아봤습니다. 전세 대출을 4%로 높은 거예요. 거의 3%대입니다. 자, 그런데 약 1억을 빌리면요 1년에 33만 원이고요 2억을 빌리면 66억입니다 66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을 빌리면 66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1년에 1억이면은 396만 원, 2년이면 792만 원, 뭐 2억이면 당연히 2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2억을 빌려주게 되면은 이자 금액이 약 1,584만 원. 사실 실제 더 적습니다. 제가 더 높게 잡은 거예요. 일부러 낮게 잡으면 지랄할까봐 일부러 높게 잡은 겁니다. 4%는 이자 높은 거예요. 대부분 더 낮아요. 3%대 이자가 나옵니다. 신혼부부까지 가면 2.8%까지도 나오고 뭐 더 낮아져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 1%까지 내려갑니다. 요즘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나왔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자, 그렇게 되면 이자가 낮습니다. 우리 군인들한테도 그런 특별 이자 그런 거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파주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파주에 30평형 이상 좋은 집, 괜찮은 집, 정말 괜찮은 집, 그것도 집도 크고 30평대 크고 도심 쪽에 있는 전세가 약 2억에서 2억 5천 수준이거든요. 엄청 싸요. 경기도 파주가. 그냥 파주로 잡은 거예요. 지금 1군단 교류가 많으니까. 이쪽 동네 전세 지금 시세가 2억에서 2억 5천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출을 2억을 받는다고 칩시다. 2억도 정말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뭐 본인이 현금을 한 5천만 들고 있어도 2억짜리도 되게 많아요. 2억 5천에 나왔는데 지금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지금 2억 4천이거든요. 보세요. 이거 대부분 수리했고요. 여러분들 집이 방이 3개예요. 엄청 크죠? 이거 전용 면적이 봐봐요. 106이야. 849 되게 커요. 집 엄청 커요. 이거 괜찮죠? 이 정도면 엄청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2억 4천밖에 안 합니다. 사실 지금 전세가 많이 내려갔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내가 한 4천 들고 있어 5천 들고 있으면은 2억만 대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국군의 날 우리가 하루에 날리는 예산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2억을 2년간 빌려주는 이자가 1,584만 원 높게 잡았을 때 그러면 약 631가구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 지원은 아니더라도 약 50%만 지원을 해주면은요 다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66만 원 중에 절반만 지원을 해줘도 군인들이 많이 경감이 될 겁니다. 그러면 1250여 가구가 살아요. 그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약 5천여 명이 수혜를 보는 거예요. 국군의 날 하루를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가 예산 중에 100억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닙니다. 사실 그 1200가구라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200가구를 지원해준다면은 이 친구들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나머지들은 또 군 숙소에 들어가겠죠. 괜찮은 숙소에 들어가겠죠. 이거는 하루에 날리는 돈이지만 이거는 2년 동안 지원해주는 거예요. 2년! 하루가 아니라 2년! 제가 한 달을 기준 잡은 게 아닙니다. 한 달 하면 더 많아지겠죠. 2년 1200가구를 2년 동안 50%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단 하루에 날린 돈이 100억인데 2년 동안 우리 군인들 가족까지 포함해서 약 5천여 명이 따뜻한 집,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돈도 아니고 개개인으로 봤을 때 그게 큰 돈도 아니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 상사 월급의 66만 원은 큰 겁니다. 엄청 커요.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는 군인들인데 돈이 없어서 개개인별로 66만 원 그중에 절반만 33만 원만 전해줘도 상당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 집안 가게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안 해주고 있다고 버티고 있는데 최소한 전후반 교류로 가는 상사들한테만 전후반 교류나 갑자기 이러한 교류가 생기는 상사 원사급들한테만 지원을 해준다면 그들한테만이라도 지원해줬다면 숙소가 안 나오는 사람들 위주로만 지원해줬다면 전군까지는 아니어도 전방에서는 빵꾸가 안 날 겁니다. 최소한 지금 3군단 이미 빵꾸 나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죠. 최소한 분별해서 그 예산만 지원해줬더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징징대지 막 힘들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을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루 동안 국민에게 잘 보인다는 핑계로 대통령을 위해서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군 주요 지휘관에서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알바노입니다. 응, 알바노? 응? 나랑 상관없는데? 나는 전세 지원 대출 안 받고 들어가. 왜? 장군들은 관사 나오거든. 장군들은 1대1 교환입니다. 장군들은 김장군 나가면 박장군 들어와요. 1대1 교환이에요. 장군들이 숙소 더럽게 쓸까요? 아닙니다. 전속 부관도 있고 공관병들도 와가지고 공관 부사관들이 오잖아요. 집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아, 그래? 부사관들이 집이 없다고? 응, 알바노? 야, 이번에 행세 기획단장 누가 할래? 너도 하면 진급할 수 있는데? 야,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예산 더 달라 그래가지고 멋있게 우리 대통령님께 멋있게 보여주고 싶다. 나도 진급하고 싶다. 이 새끼들 대가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응? 아니, 공관관리 부사관 쓰면서 집 청소하고 뭐한 사람들이 우리 부사관들의 서러움을 알까요? 그러면 그 소리 하겠죠.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첫째를 그 바람이 풍풍 부는 그 나무로 되어 있는 집에서 애를 낳았어. 개소리 하겠죠. 참모총장님 뭐 이야기하면은 아, 그래요? 나 때는 아이 낳는데 그때 물이 차가워가지고 우리 애기 고추가 얼었잖아. 이 소리를 할 겁니다. 개소리나 할 거예요. 너 그거 물어봤어? 안물 안궁인데 갑자기 자기 때 얘기하면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아, 숙소가 많이 필요한데 개소리 할 겁니다. 뻔합니다. 당직 근무비 얘기하면 아, 나 때 당직 근무비도 없고 다음날 근무 쓰고 이랬는데 참 힘들었지.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는데 더 좋아져야겠네요. 개소리 할 겁니다. 그 루트도 똑같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 나옵니까? 그럼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야죠. 지금 우리 부사관 군인 가족들이 이사를 못 가서 그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와서 지원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 거기다가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되고 그 친구들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과연 나왔을까요? 나오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이 사람들 머릿속엔 이번 행사기획단장이 누가 돼서 어떻게 행사를 잘해서 누가 더 진급할 것인가가 더 먼저일 겁니다. 이 새끼들 대가리 속엔 간신배 새끼들이에요. 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차이보여서 진급해야죠. 참모총장도 행사기획단장 출신이고 지작사령관도 행사기획단장 출신인데 나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나도 진급해야죠. 예산 늘려주세요. 잘해야 되니까. 예산 부족하면 우리 쇼 잘 안 나오니까 쇼가 잘 나와야 진급할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 고통은 누가 느낍니까 지금? 장교들은 그나마 여러분들 장교가 나가고 장교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물론 장교들도 대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사관들 지금 고통받는 게 한창 아이가 이제 초, 중 다닐 때예요. 아이들 데리고 이사 간다는 건 갑자기 충격적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숙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상사들은 신혼부부들도 많아요. 지금 상사들이 대거그 전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다 보니 상원사도 이 고통 이야기합니다. 와이프들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얘기 들어줄까요? 초급 간부도 아닙니다. 초급 간부 처우개선 얘기 나오지만 이 중견 간부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만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까? 100시간 더 준다고요? GP 100시간 더 주고 초급 간부들 뭐 단기복무 장려금 올려준다고요? 뭔 상관입니까? 나랑 알바입니까? 군대가 좋아진다고요? 말이 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람들 고통은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캡틴 김상호요? 기껏해 유튜버 새끼일 뿐입니다. 네? 유튜버 새끼 말하는 거 한계가 있죠. 아니 도대체 우리 군의 장군이라 하면 부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하들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든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냐 이겁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군인가족 관련해서 아차참수리의 영상을 같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편을 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참수리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요약해서. 야, 영소라 씨발 저작권 신고하면 너 씨발 너랑 인연 끊는다 이 새끼야. 선배님 왜 제 영상 함부로 쓰세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는 거 아니야? 영소리가? 자, 이제 이사만 9번째 가는 우리 참수리 영소리입니다. 와이프가 현역 소령이에요. 해군 소령이어서 본인도 이사를 다니고 와이프도 이사를 가서 지금 9번째 이사를 가고 있는 참수리입니다. 참수리는 이제 여자 역할도 와이프 역할도 하면서 주부 역할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막 구매 대행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1인 3역 4역을 하고 애도 혼자서 어린이집 보내고 그런 친구인데 이사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봐봐, 이사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들 군인 가족의 삶을 우리가 보는 건데 얘는 유튜버고 남자고 하니까 좀 밝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군인들이 이사 갈 만큼 시간의 여유를 줄까? 사람 없죠. 그럼 누가 해? 와이프가. 아니면은 남편들도 틈틈이 나가서 저 이사하는 거 다 준비하는 거야. 힘이 진이 빠져. 그럼 부대 전입 갔을 때 일 안 해? 이게 다 군인 가족도 이 부담을 갖고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이사 간다는 거 남편들 바쁘면은 소령급들 되면 남편들 바빠. 그럼 다 와이프들이 하는 거야. 어떻게든 하는 거야 미친듯이. 그럼 뭘로 하겠어 여러분들? 다 돈으로 해야 돼. 돈. 나 입주 청소하면은 누가 해야 돼? 돈 주고 해야 되지. 이거 굳이 볼 필요 없어. 내가 캡처해놨어. 입주 청소하면은 사람 돈 불러야 되지. 이사센터 부르면은 돈 줘야 되지. 여러분 다 돈이에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자, 이거 보세요. 집 보세요. 이거 아무리 지금 이제 리모델링 전 관사를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관사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관사들이 있어요. 보세요. 바닥 다 갈라진 거. 아니 관리비 받아서 어디다 썼대?
관리 받아서 어디다 썼대 이거? 나무 이거 이거 봐라. 보이세요? 이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서 자 지금 육군 우리 군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숙소 있어요. 있잖아요 숙소. 있어요 이런 숙소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야 그럼 이거 할 때 들어갈 때 누가 돈 내냐? 내 돈 내서 이거 청소하라고? 내 돈 내서 이거 수리하라고? 자 여러분들 부엌 보이세요? 이거 90년대에 준공됐을 때 처음에 나온 부엌 그 세트야. 한 번도 안 바꾼 거야. 방치되어 있는 숙소가 많아요. 이렇게 간부들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숙소는 차마. 자 여기 등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여? 오래된 거? 근데 이런 숙소가 있다니까? 있으니까 숙소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니 관리비도 좋고 관사 보증금도 줬으면 애초에 이런 걸 바로바로 수리를 해줬어야 될 거 아니야. 왜 관리비를 냈는데. 이혼 숙소입니다. 자 이사 끝. 짐 싹 다 버림. 봐 여러분들 큰 집 작은 집 이사할 때마다 집 위치가 바뀌니까 소파 버리고 뭐 버리고 집 다 갖다 버립니다. 여긴 들어갈 때 이게 필요한데 여긴 이게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 갔어요. 여기 에어컨이 있네? 천장형 에어컨이네? 어떡하지? 에어컨 방치해둡니다. 방치하거나 아니면 누구 줍니다. 다음 갔더니 에어컨이 없네? 에어컨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거 이사할 때마다 집도 엄청 많이 버려요. 자 여러분 다 기회비용 생각해보세요. 이사에 들어가는 비용 지금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그만큼 지원해 줄까요? 사다리차도 불러야 되고요. 자 100만원가량 100만원은 적게 든 거예요. 가스비 가스 죄송합니다. 인터넷 설치비, TV 비대이전, 에어컨 설치비 여러분 하잖아요. 100만원 더 들어가요. 거기다가 도배장판 너무 들어오면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입주청소까지 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지금 이사 비용 여러분들 군에서 주는 거 감당이 안 돼요. 인건비가 올랐다니까. 이사짐 센터도 군인가족도 이사할 때마다 100만원 깨지는 거예요. 100만원 150만원 깨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참수리가 군인가족에 대한 삶을 정리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억을 더 이 100억을 국군에 날 때 쓰겠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런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말라가는 우리 군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전세자금 지원도 지금 계속 지원 안 된다고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지는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씨발 아가리나 털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알바노 하면서 도대체 국군의 날에는 왜 100억을 태우냐 이거야. 행사한다고 증액해달라고 징징대고 이거 미친놈들인 거지. 자기네 부하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가족들 전부 다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라니까. 단기복무 장려금 올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거라고. 이런 것 때문에 장교들이 장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러니까 중간 허리가 지금 없는 거라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소위들이 왔을 때 더 힘든 거야. 지금 상사 중사 중간에 허리가 대어주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야. 군 무대가 스스로 안 해서. 근데 누구 하나 씹어 근무 중 이상물을 다 외치고 있으니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뭐 쓸데없는 소리 나고 있고 행사 계획단자 누가 맞냐 좋겠다 이 지랄만 떨고 있으니 서커스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장기라고 누가 후배들한테 군을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상사들이 과연 하사들 보고 남아있으라고 할까요? 원사 상사들이 하사로 지원하라고 할까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훈련의 공백은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작년에 구여단이 태권도 하겠다고 거의 1년을 사격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요. 스쿠바도 못 가고요. 그리고 특수전 교육도 못 가고요. 고공훈련도 못 가고 1년 동안 이 행사한다고 태권도만 주구장창했습니다. 미쳐버리는 이 구여단이 이 정신 나간 새끼들이 태권도만 했어요. 그때고 제가 유튜브 터트리니까 구여단장에 애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 그래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된다. 네, 태권도만 또 존나게 했습니다. 좋아요. 그래 뭐 태권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훈련 공백 어떻게 할 거냐고. 특전사의 한 개 여단이 태권도 하느라고 훈련을 안 했어. 국가적인 엄청난 이 전력의 손해입니다. 네? 아니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행사기획단장님 최소한 양심이 없어요? 내가 다 지웠는데 혹시 명예훼손 나올까봐. 양심이 있어? 군인으로서? 지금 이분이 참모총장인데 참모총장이에요. 단장님 양심이 있습니까? 그 국군의 날이라는 쇼를 한번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무슨 대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오케이 좋아요. 지금 참모총장이시잖아요. 그죠? 행사기획단장도 본인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특전사 한 개 여단 1년 동안 훈련도 못하고 태권도만 뒤지지 주구장창하고 병력들의 인건비는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병력들의 경계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훈련 공백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곧 우리 안보의 공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습니까? 군인으로서? 참모총장으로서 양심이 있는 행동인가요? 참모총장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 여단이 서커스단으로 1년 동안 지랄 연병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군인으로서 정말 양심이 있는지, 과연 우리가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하나 되어 돌아오라라고 본인이 분명히 지시를 해놓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적 없다 라는 헛소리도 하고 있고, 군무원에게 전투복을 입히고 군무원에게 훈련을 시켜놓고서 그때 와서는 뭐라고? 군무원들한테 강요한 적 없다, 원하는 사람만 했다라는 군대가 요즘 거짓말을 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야, 요즘 대한민국 군대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군대가 뻔뻔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군인들이 거짓말하고 뻔뻔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MBC에서 취재를 하자 군무원들에게 착용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군무원 여러분들 개인이 선택했습니까? 착용 여부를?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대한민국 군대가 언제부터 이렇게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이런 거짓부렁 조직이 됐습니까? 정말 미친놈들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말하는 새끼들부터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군이라는 조직이 거짓말이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진짜로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화가 나요.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사람은 전화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 들켰죠. 그런데도 뻔뻔하게 지금 해병대 사령관직을 지키고 있고요. 자신의 부하들을 잔전장구리 없이 물속에 쳐넣은 사단장이라는 놈은 자기가 그런 적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요. 참모총장은 하나 되어 돌아오라 지가 지시해놓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요. 각 부대에서는 군무원들에게 전투장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으면서 개개인이 선택하도록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이 조직이라는 게 과연 정상적인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군인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어 있나? 사관학교 사관생도들 우리가 허위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허위보고는 퇴교 사유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허위보고로 몰아서 퇴교시키겠다고 겁을 줍니다. 근데 계급이 올라갈수록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까? 과연 그들이 배웠던 사관학교 교육이나 그들이 배웠던 사관생도 그 시절은 과연 무엇이 되는가? 이럴 거면 사관학교 도대체 왜 있는 거고? 거짓말하는 우리 군인들을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모총장도 거짓말을 하고 각 부대 지휘관들도 거짓말을 하고 해병대 사령관도 거짓말을 하는데 아직도 전투복을 입고 위선자 마냥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새끼들 마냥 지휘를 하고 있어요. 부하들이 거짓말하면 일벌백계 할 새끼들이 국민들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시작됐습니다. 특전 3년단은 벌써 태권도 지랄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도에 있을 올해에 있을 국군의 날을 위해서 벌써 특전 3년단은 태권 지랄을 시작했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과연 이 공백이나 이것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은 북괴와 하나 되어 돌아온다. 북한하고 다를 게 없죠. 대외적으로는 잘 살고 있는 모습, 북한 유튜버 유미가 나와서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백화점도 가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군인들의 좋은 무기를 보여주지만 실상 먹을 게 없어서 주민들의 밭에 가서 서리를 하고 장마당에 가서 장사를 하는 군인들이 국군의 날이나 이런 열병식 앞에서는 멋있는 군인이 되는 그러한 짓것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게 무엇인가? 참모총장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북한과 하나 되어 돌아오는 것인가? 대한민국이 과연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역시 우리는 한민족인가? 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북한을 그렇게 미워하고 북한을 그렇게 경멸하는 집단이 북한과 동등한, 북한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선동을 하고 저 같은 사람은 거짓말한다고 하고 보지 말라, 유해하다. 나만의 드라마는 유해하다.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유해하다. 라고 하면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 답답한 게 이 간신배 새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미 솔직히 이제 간신배한테 제가 항상 당하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 간신배들 쳐놔야 된다. 이 간신배 새끼들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 간신배들 속은 거면 윤석열도 바본 겁니다. 오늘 소신 발언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정도 된 거면 바보 멍충인 거예요. 이 간신배 새끼들은 속고 있는 게 한두 번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온 거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간신배들 놀아나는 게 한두 번이어야죠. 본인도 정신을 차려야죠. 지금 군이 어떤 상황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곳에서 붕괴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도 지금 가서 좋은 것만 보면서 요즘 군대 좋아졌네 하면서 껄껄껄 데리고 있는 건 간신배한테 농락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간신배가 그렇게 남을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 왕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얼마 전에 해병 이사단은 연휴 전날 갑자기 VIP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VIP 소식에 연휴간 외출 외박을 신청했던 용사들은 다 외출 외박 통제하고요. 청소하고 뭐 VIP 도착하고 하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외출 외박을 왜 통제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나 청소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도 손님이 오면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부대 안에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큰 손님이 오신다면 저는 청소하는 게 맞고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VIP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대비해서 휴일날까지 간부들을 전부 다 소집해서 청소를 시키는 부대 정비까지 해야 되는가? 왜 평소에는 못하면서 왜 이렇게 보여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용사들의 외출 외박 통제, 뭐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적절한 사유가 있으면 통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전시나 뭐 상황이 발생한 자연재해 등등의 그런 이유인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규정에 의한 출타를 했는데 규정을 지켰고 간부들도 휴가도 규정으로 해 싣고 간부들의 휴식도 규정에 의해서 휴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VIP 방문하면 사람이 있어 보여야 된다는 이유로 휴일날 간부들 용사들 다 싹싹 긁어가지고 채워놓고 그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오히려 대통령이 왔을 때
자, 휴일이기 때문에 인원들이 지금 휴가를 나가 있고 요즘에는 병력들도 명절에 외출 외박을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널널할 부대를 보여준다고 잘못된 건 없는데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모두 다 통제해서 싹싹 긁어 모아서 잘 보여야 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간신배 새끼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죠. 대통령이 격려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쉬고 있는 친구들 격려하는 것인가? 그냥 우리의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건데 우리의 것들을 안 보여주고 있죠. 이거 대통령의 문제는 아니고 이 간신배 새끼들이 문제인 거죠. 간신배 새끼들. 아무튼 이 간신배 새끼들이 국군연합을 하겠다고 벌써부터 태권도 지랄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인들의 처우 개성이나 군인들의 문제점에 대해선 언급 한 번 안 하고 오직 대통령 앞에서 좋은 것만 보여주고 밝은 얼굴로 이렇게 씩씩한 군대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부족한 게 무엇이고 지원이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했다면 대통령도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끼들이 그냥 국군의 날 행사 준비하면서 멋있는 것만 보여주고 기대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지 우리 군에 대한 현실을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사람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